13회 제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독일이 얼마 전에 그 자국에 있는 모든 핵발전소의 이제 가동을 완전 중단하고 탈원전 시대를 열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탈원전. 자, 이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독일은 원래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전 총리 당시에 탈원전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계획은 2036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었잖아요. 네. 이제 그 일로 이제 독일은 탈원전 계획을 2036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라면 작년에 모든 원전이 중단되었어야 했는데요. 작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독일이 에너지 부족을 우려해서 그 세 곳의 원전은 올해 4월 15일까지 예비 전력원으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 15일에 예정대로 이제 독일의 마지막 원전, 이 나머지 3기가 완전히 중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12년 만에 독일 원전이 모두 중단된 것인데, 자, 독일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이미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 때문에 이미 반핵 정서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2000년에 슈레더 총리 때는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메르켈 정부가 원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것이죠. 이제 그만큼 독일에서는 이 원자력에 대한 반감이 전부터 계속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동시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동의와 어떤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독일의 탈핵 어떤 시기를 언제 이 탈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에너지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탈핵 일정을 거의 정확하게 지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일 정부의 어떤 탈핵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의 원자력 정책이 지금 양분돼 있었거든요. 네. 프랑스를 필두로 하는 이제 친원전 국가가 있고요. 독일로 대표되는 이제 탈원전 국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의 55%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래도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전력을 석탄 화력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하면서까지 이 탈핵을 밀어붙일 만큼 이번에 좀 그 정부의 의지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탄소 배출이 많은 이 석탄 화력 발전을 증가하면서까지 탈핵 정책을 고수하면서 강행한 이유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인가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경제성이나 편리함보다 안전을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가치관이 더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원전을 폐쇄하게 되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굉장히 큰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에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처리해야 할 그 원전의 폐로, 또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을 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가동 중단된 3기의 원전, 이건 완전히 해체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가동이 중단됐고 이제 해체할 건데요. 원전 해체 작업이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네. 해체는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2040년대에 가서야 완료될 것 같은데요. 또 비용은 해체 과정에 따라 좀 변동이 있지만 대략 한 기당 9천억 정도
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 자, 이 독일은 핵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이 따로 있나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이 독일의 모든 핵폐기물은 원전 인근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들에 다 보관 중이고요. 독일은 현재 2046년까지 핵폐기물 최종 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지만 지금 뭐 부지 선정, 또 부지 조사, 뭐 주민 동의 같은 여러 가지 건설 이전에 남아있는 복잡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독일 정부가 2031년까지 부지 선정을 마칠 계획을 갖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이고요. 사실 실제로는 얼마나 걸릴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독일이 탈핵을 추진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핵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핵폐기물 처리에 좀 더 집중하고 대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독일 정부의 가치관이나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찬핵 진영에서는 이 원전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아는데 그에 반해서 탈핵을 추진하는 독일 정부는 이 낮은 확률의 위험보다는 안전과 미래 세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독일 외교부의 국제기후행동 특사인 이 모건 특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을 비판하면서 이 문제만 봐도 원자력이 왜 우리의 어떤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없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전 사고는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그리고 한 나라뿐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혹시 이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독일의 어떤 탈핵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 독일 정부의 발자취로 볼 때 이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면 독일 정부가 재생 가능 에너지 확충에 더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원자력을 다시 늘린다거나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지난 20년간 에너지 비율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22%에서 5%까지 내렸거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에 더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후변화와 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 원전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 원전의 경제성이 이 태양광 발전보다 낮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또 원전 가동 시 발생하는 핵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신규 원전 건설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되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원전은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우라늄도 결국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이 자원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게 해결책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요. 자, 독일은 이렇게 탈핵을 완전히 이뤘는데 세계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독일은 탈핵을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한 사례고요. 세계적으로는 아직 원전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4월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 41개국에서 총 412기, 412개의 이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고요. 이들 원자로의 평균 수명은 지금 한 3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력의 9.8%가량이 지금 원자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독일에 앞서서 이탈리아가 탈원전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거긴 이탈리아에는 원전이 4개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 영국,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원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새 원전을 더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독일은 지금 이렇게 탈핵을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는 지금 520억 유로를 들여서 차세대 원자로 6기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독일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에 맞는 결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또 핵산업의 증진을 이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현 정부는 이번 달 8일에 수명이 다 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비중을 줄이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대신 원자력을 늘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핵 폐기물 우리나라의 핵 폐기물은 지금 다 임시 저장 시설에 있고요. 그 시설들은 거의 지금 포화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그래서 조밀 저장을 하고 또 임시 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포화 시점을 좀 억지로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금 남은 저장 용량이 크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 최종 처분 시설 준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반대로 최종 처분 시설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논의는 별로 없고 지금 원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만 강조되는 것이 좀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핵 에너지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핵에너지는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부터 환경오염도 일으키고 또 핵발전 후에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인 플루토늄을 비롯해서 여러 방사성 폐기물을 남기기 때문에 네. 환경에 좋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음, 또 경제성도 태양광에 비해서 낮고 또 그에 비해서 위험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미래 세대와 생태계에게 장점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핵발전소는 또 핵무기 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이웃과 또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독일의 탈핵 얘기해보면서 우리나라의 또 탈핵 이 문제도 함께 또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